오래 살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이제 35세, 남편이 이제 갓 40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나 시댁 어른들도 다 좋으셔서 딱히 사연이라고 보낼 것이 없지만 제 주변에 딱 한 사람, 어쩌다 밟은 개똥 같은 애 하나가 있는데 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걔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저를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고 혼자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비교하며 험담하고 그랬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걔나 저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혼자서 그렇게 열불을 내었답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으니 제법 머리 굵어 만난 건데 얘를 보면 제가 작아져서 무슨 놀이방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도 기필한 감이 하나 없이 그거 맛있냐 먹을 것 좀 하면서 가방 기웃기웃하고 뒤적여 보면서 저를 염탐했던 앤데 대학 들어와서도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가방 뒤적거려서 보고는 다음날 제가 쓰는 화장품 같은 거 똑같은 걸로 저도 하고 옵니다. 립스틱이나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를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울리냐고 애들한테 묻는데 대답이 뜨뜻미지근하면 난리가 나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고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로 시작을 해도 결국은 제가 한 말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얘는 제 말에 무조건 반대하고 싫다는 애였습니다. 한마디로 절 무시하는 거죠. 아마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애가 티나게 선 그으니 친구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얘하고 잘 안 놀았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게 내 마음에 드는 애하고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런 애들을 최소 나 결혼할 때까지는 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친구 하나 없는 사람 뻔하잖아요. 보통 친구 모임이 몇 무리로 나뉘는데 성질 같아서는 안 보고 싶은데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같이 한 나이인 5에서 7명 속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서 졸업하고도 꽤나 오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중재를 참 잘해주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쁘고 잘나지는 않은 애들이라 외모 순으로 하면 걔가 제일 낫고 다음에 저로 일단락을 지었는데 본판으로 비교하자면 할 이야기가 많지만 걔가 2학년 여름방학에 쌍꺼풀 수술을 한 후로는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게 황골탈퇴했으므로 외모 1등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7명 사이에서 이뻐 봤자죠. 밖에서 모임 가지면 멀쩡대는 남자가 10번 중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그저 그런 여성들이었지요. 그러나 다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서 이곳에 대해 자존심 상해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실속들을 차리고 한 우물을 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대학 졸업한 쯤부터 조금 감정이 들었는데 집이 장의사를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아무 잘못 없이 저승사자란 별명을 달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이 가볍지 않고 단단합니다. 저도 처음엔 시댁 가업 때문에 마음이 가다 말고 했는데 대학 졸업반 그 무렵에 동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것 보고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빠는 직접 염하고 하는 장의사가 아니라 유족이나 조문객 안내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양복 입은 남자 중 최고의 미색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아니라 그 분위기요. 나처럼 친구 어머니를 마치 생전에 알고 지낸 것 같은 그 장엄하고 슬픔에 공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사연이 많은데 아무튼 건강하셨던 분이 사고를 당해서 경황 없이 떠나신 데다 친구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다른 가정을 꾸려서 홀로 제 친구를 키우셨거든요. 외갓집도 타지에 있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에 저도 초상집 간 게 2번째라 큰 도움도 못 주고 어리바리 우왕좌왕했지요. 친구 말로는
아버지께 엄마 돌아가셨다고 전화하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 부인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전화를 했냐고, 나중에 조문이나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악을 썼답니다. 보나마나 여차하면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마땅히 이끌어줄 어른이 없어서 참으로 호구 잡히기 십상이었던 처지였죠. 듣자하니 장례식장 바가지 씌우는 것이 예사라 하고, 장의사 하면 공포영화에서 본 무서운 사람밖에 안 떠오르던 저는 막막한 와중에 아는 오빠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말 잘하면 최소한 바가지는 안 씌우겠거니 했는데 지방 소도시라 장례하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군데가 악명 높게 돈 쥐어짜는 곳이라 친구가 오며 가며 본 오빠네로 정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빠네는 외곽 쪽에 아주 크고 깔끔한 장례식장이 따로 있는데 리무진까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호화롭지만 거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대학병원에 있는 조그만 빈소 빌려서 친구 어머니를 보내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오랜만이네요. 정심아,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설마 너희 어머니? 아니요, 제 친구 어머니예요.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른들 늦게나 오실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셔서 돈도 별로 없거든요. 최고급 같은 고급품으로 잘 부탁드려요. 바가지 씌우지 말고요. 아니, 오빠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신문에서 보니 그렇다고 해서. 알았어. 더 정성껏 모시라고 말씀드려 놓을게. 기특하네. 친구 어머니상에 이렇게 열심이고. 내가 저승사자 아니냐. 좋은 곳으로 잘 모셔드릴게. 걱정 마. 아무리 무서워하고 꺼려해도 결국 사람들은 여기로 와. 그렇게 겁먹을 것 없으니까 안심하고, 절차며 상은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친구나 잘 다독여줘. 고마워요 오빠. 막막했는데 오빠 보니까 너무 반갑고 든든하네요. 나중에 장례 마치고 따로 봐요. 그렇게 친구와 덩그러니 첫날을 지내는데 오빠가 말을 해두었는지 장의업체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아버지가 문상을 오셨습니다. 친구 어머니 맡은 지도사님이 물론 베테랑이지만 어른처럼 잘 봐달라고 돈 찔러주는 유두리도 없고 돈도 없는 어린 상주라 마음이 쓰였는지 오빠는 다른 빈소 일 보느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오며 가며 살펴보다가 사장인 아버지께 한번 다녀가시라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장의사가 돈을 갈쿠리로 긁어 모은다는 소린 들었는데 보통 조문객 100명 기준 잡고 장례 비용이 850에서 1,500만 원 된다고 하니 장례식장까지 있는 오빠네는 알고 보면 엄청난 부자였죠. 하긴 죽지 않는 사람 없듯이 우리 사는 곳 사람들이 결국 오빠네 고객이었습니다. 오셔서 다른 말씀은 안 하고 파견 나와 있는 직원분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니 신경 써서 잘 봐달라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도와주시는 두 분 중에 한 아주머니가 꼬치꼬치 깨물으며 짜증 비슷한 걸 내던 참이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바가지는커녕 오히려 부조금을 내어주시고는 친구 어머니를 언제 뵌 것 같다고 하시는데 파출부의 백화점이나 결혼식장, 식당일이며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 아마 오빠네 장례식장에서도 일을 하셨겠죠. 이렇게 연이다 가끔씩 얼굴 보고 밥도 먹고 했지만 서로 사귀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집안이 이래서 먼저 사귀자는 말을 안 했고 저도 약간 이 부분이 걸려서 선뜻 말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죽는지 오빠가 워낙 바빠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하다 보니 더욱 망설이는 마음이 컸었지요. 그러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자연스럽게 오빠를 우리 가족에게 보일 수 있었는데 저를 유족의 일원으로 보는 오빠의 눈빛이 평상시에 저를 보는 눈빛과 달라서 또 한 번 반했던 것 같네요. 오빠는 보통 염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리 외할머니라는 소리에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모습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던 저는 엄마와 이모 외삼촌을 따라 들어갔는데 수건으로 뒤덮인 채 시다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던 외할머니가 순간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손을 잡았을 때 축축하고 차가워서
생전에 외할머니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침착하고 우리 외할머니에게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엄숙하면서도 정중해서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 못다한 인사하시면서 할머니 뺨을 쓸어주라고 하자 왈칵 울면서 엄마가 뺨을 만지며 오열을 하는데 엄마의 열기가 전해져서인지 창백했던 외할머니의 뺨에 혈색이 돌며 마치 살아나는 것도 같았지요. 마지막으로 입술을 깨끗이 매만지고 머리 손질까지 끝낸 오빠는 머리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두건을 씌우고 우리는 관에 국화꽃을 한 송이씩 넣으면서 잘 가시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며 엄마를 비롯한 외갓집 식구들이 오빠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하는데 저와 아는 사이라는 말도 안 하던 오빠를 놓치면 괜히 다른 여자 좋은 일 하는 거란 생각이 든 제가 그날 저녁 정식으로 소개를 올렸습니다. 물론 왜 하필 이란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직접 하는 일을 보고 그 순간의 감동을 느꼈던지라 반대까지는 없었답니다. 지금도 남편하고 콩닥콩닥 말다툼하다 미워질 때 이 생각을 하면 사르르 마음이 녹으며 또다시 반하는데 할아버지 보낼 때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졌던 엄마도 남편에게 받은 감동으로 밀어주셨지요. 하여간 오빠 덕에 우리 외할머니는 초특급 대우받으며 가셨습니다. 오빠가 직접 리무진 몰고 와서 장지로 모셨는데 우리 식구하고 조금 문구적 되느라 하마터면 예약된 가족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뻔했거든요. 장례업체 사장인 시아버지께 며칠 동안 그 문제로 혼나는 바람에 제가 인사도 올릴 겸 사정을 말하려고 찾아뵈었죠. 영준이 녀석이 이상하게 안 턴 짓 하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진작 말을 하지 이 녀석아. 그랬으면 2대 다 나가지. 저놈이 표현은 잘 안 해도 마음은 따뜻한 놈이니 정성으로 보시고 외할머니도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니까 너무 슬퍼만은 말아요. 다 죽어요 사람은. 오늘 살아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내가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알겠어. 어떤 마음으로 가음 물려받겠다고 하는지. 내가 그랬거든. 정심 아가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일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남편 잘 얻은 거야. 우리 각시도 남들 보는 눈만 무시하면 세상 돈 잘 번다고 시집 잘 얻다 해요.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모시는 것 보고 가족들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TV나 영화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장의사 한다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리무진 몰고 오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다오. 그래서 내가 내 직업 때문에 놀림받는 거 엄청 신경 썼었다고. 나쁜 맘 먹을까봐. 근데 오며 가며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 끌어안고 와서 지 나름대로 장사 지내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아버지 하는 일 부끄럽지 않아요 하고. 그래서 이놈 생각보다 강한 놈이구나 했지. 원래 큰 놈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가 창피해서 싫다 하고 여기서도 안 살아요. 얘 누나는 어렸을 때 하필 귀신이가 뭔가를 봐서 장례식장이라면 식겁을 하고 결국 영준이가 물려받기로 했거든요. 물론 형제끼리 좀 나눠주기도 해야겠지만 아무튼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거란 장담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난 아닌 업종이라고. 이게 어지간히 잘 나가는 의사보다 우리가 더 버니까 걱정 마세요. 저 오빠 장의사 하는 거 안 부끄러워요. 애들이 가끔 놀리기는 하는데 친한 애들이라 마음에 서로 안 두고요. 그래요. 실컷 놀리다가도 일 당하면 또 니네 덕 봤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쁘게들 사귀고 요거 영준이랑 만난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도 먹고 어른들하고도 먹고 그래요. 부담스러워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아끼지 말고 오늘 중으로 싹 풀어 제껴버려. 내 며느리감 처음 만나주는 첫 용돈이니까 서로 기분 좋게. 영준이 너도 오늘은 쉬어. 손도 통도 크신 아버지는 100만원짜리 수표를 덥석 용돈으로 쥐어주시며 저를 반기는 마음을 보이셨고 저는 또 신이 나서 영준 오빠 시간 빼달라 해서 영화도 보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면서 내친김에 친구들까지 싹 불러 모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 용돈을 이 정도 받는 며느리가 어딨냐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오빠네 가업 때문에 약간 고민하던 것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축하하려고 몰려왔는데 거기에 재수없는 그 애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얘는 그때까지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몰랐는데 걔도 연애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바빠서 우리하고 어울린 지 한참이나 됐었거든요. 친구들이 설마 하니 오겠나 정심이가 저녁 쏜댄다 올래 하고 예의상 물어봤는데 그 애는 웬일로 제가 밥을 사냐며 무슨 일 있냐 물었고 사연을 듣고 나선 제 남편감도 보고 한 푼이라도 벗겨 먹으려고 참석한 거였습니다. 웃긴 게 뭐하는 남자나 묻는 그 애의 속이 뻔히 보이는 말에 친구들이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버린 건데 장의사라고 하면 보나마나 헛소리 핑핑하며 재수없게 굴 것 같아서 연막을 친 거죠. 결혼 예정인 내 남친 집안이 의사 집안이란 소리에 걔 반응은 안 봐도 뻔할 뻔짜였고요. 저와 오빠를 보자마자 조금 있다가 친구 하나가 올 건데 영준 오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아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오빠야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친구들 말에 웃어 넘기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줬지요. 저 역시 웃음이 났고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따로 장례식장 있지만 대학병원